네, 필리핀으로 도피하려던 한국인 수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공항에서 적발돼 바로 우리나라로 압송돼 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범죄자 입국을 막고 우리 경찰에 즉각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필리핀이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뤄진 성과입니다. 자, 필리핀 선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동안 필리핀 많은 범죄 도피자의 주요 목적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는 필리핀으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떻게 잡혔습니까? 필리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딱 잡고 여기 그 수배자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겁니까? 예, 물론 공항에서 바로 잡은 거는 아니고요. 예. 그 경찰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책인 임모 씨를 한국으로 강제 압송을 한 건데요. 예. 이게 바로 알았던 게 아니라 한국과 그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필리핀 이민청이 그 입국을 막고 한국 경찰에 통보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으로 압송되는 임 씨와 그 경찰의 모습인데요. 저기 지금 비행기의 모습이네요. 예,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그 비행기부터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한번 녹취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른바 이제 미란다 고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변호인 선고할 수 있고요. 변명할 수 있고요. 위헌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임 씨는 중국에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이 이미 임 씨의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출발지인 중국으로 추방하는 대신에 우리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겁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경찰의 총수가 범죄자 검거 공조를 약속한 이후에 이뤄진 첫 압송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우리 관계자들은 필리핀 이민청과 협조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enhance or strengthen our joint cooperation regarding interceptions of our own fugitives from our countries. 예. 자, 이 한국과 필리핀이 범죄자 정보를 공유했던 게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한국과 필리핀이 범죄자 정보를 공유했던 거는 지난 11월부터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직접 갔었는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갔다 그렇습니다. 오셨죠. 양국 경찰 총수가 필리핀에서 회담을 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의 피살이 계속 잇따르기 때문에 우리 경찰 총수가 직접 필리핀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당시 양국은 우리 교민이 필리핀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한국 수사팀을 급파를 해서 한국인 범죄자가 필리핀에 입국했을 시에는 즉각 통보를 하고 또 신병을 인계하겠다라는 등의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후에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15명을 시범적으로 필리핀 당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임 씨 역시 이 명단에 포함이 된 건데요. 임 씨는 지난 2013년 5월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하. 만여 명에게서 판돈 706억 원을 받아서 수수료 3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 외에 다른 수배자들도 어떤 금융 범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력 범죄에 연루된 그런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이 인원을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인 범죄자 정보를 우리 측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예. 또 필리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로 도망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경찰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필리핀으로 갈까? 앞서 제가 필리핀의 섬이 몇 개인데 했는데 찾아보니까 7,107개입니다. 예.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107개. 하루에 섬 하나씩만 뒤진다고 계산하면요. 다 뒤지려면 20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필리핀에 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신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이 있겠죠. 예. 또 그 경찰같이 그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외딴 곳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다 보니까 그 도피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적게 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민이 9만 명에 달합니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쉬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 점도 또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는 200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그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경찰과 이 필리핀 경찰의 수사 공조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뭐 한국인 피살 사건 이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에 경찰 총수가 방문했던 것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에 9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뭐 은퇴를 위해서라든지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피살되는 그 강력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에도 또 57살 그 사업가가 그 총에 맞는 등 지난해 그 1년 동안에만 교민이 11명이 피살이 됐습니다. 또 이것은 그 지난해 1년 동안 해외에서 피살당한 우리 국민의 40% 이상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물론 그 현지인과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금품을 노린 그 범죄 같은 것도 있지만 한국인 범죄자 등이 배후에 있어서 어떤 청부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찰이 그 한국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또 한국인 범죄자가 도망가는 것을 동시에 막는 전략으로 필리핀 당국과 그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 최근에 그 한국인이 총에 맞아 숨지자 우리 수사팀을 급파를 해서 수사를 지원하고 또 범죄자 정보를 공유한 것도 이런 그 전략에 따른 것인데요. 예. 하지만 저는 그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어떤 게요? 이렇게 굉장히 그 필리핀이 마치 범죄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예. 그 현지에선 좀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필리핀의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뭐 많이 죽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때 뭐 총을 맞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광객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필리핀에 가서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방송도 필리핀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교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필리핀의 경찰 공조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